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바로 행정쟁송 절차로서 마지막 그 편입니다. 우리가 정식 쟁송 절차로서 행정소송이 있고, 이에 대해서 약식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은 우리가 앞에서 기초이론에서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걸 했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행정심판의 종류를 좀 볼 거고, 행정소송과 종류가 좀 달라지죠.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죠. 이걸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과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행정심판 기관까지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보는데 내용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 행정심판 기관을 보았고요. 예, 행정심판 기관. 또 우리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히 여러분들 그 법조문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 그 법조문으로서 뭐 심판, 뭐 기관, 심판의 종류, 기관, 대상 이거 꼭 알아두시고 또 특히 재결의 효력이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꼭 행정심판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행정심판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 피청구인, 당사자로서 피청구인, 당의 행정청 또는 처분청이 나오고요. 그 상대방, 사인갑을 대표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개괄적으로 해서, 보시면 심판기관, 또 이거는 행정심판의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 우리는 꼭 아실 것이 행정심판의 당사자. 우리 행정심판은 먼저 항고심판만 인정되죠. 우리 행정심판은 먼저 이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심판은 뭐만 인정돼요? 항고심판만 인정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종류에서 당사자 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우리 당사자 소송과 대응들은 당사자 심판 인정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요것만 인정되고, 이거 인정 안 되고, 또 민중 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또 기관 심판도 인정 안 됩니다. 바로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 인정되고, 바로 행정심판은 이제 항고소송과 대응들은 항고심판만 인정된다 해서 종류, 요거 크게는 이렇게 보셔야 하고, 우리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류를 이제 파악하는데, 일단은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심판기관, 자, 제3위 행정기관, 그죠? 이때 당의 행정청이 뭐로 해야 돼요? 이 당사자인 당의 행정청. 항고심판에서 당사자 중요해요. 항고심판에서 당사자는요, 이때 보통 그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주체인 국가가 피고가 돼요. 맞죠? 행정기관이 안 돼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가 바로 피고가 돼요.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신 그 행정상 손해배상 있죠? 국가배상 책임에서 피고가 누구 돼요? 민사소송으로 가니까 소송실무상 민사하죠. 이때 행정주체인 국가가 피고가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행정주체인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행정기관, 당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항고쟁송에서는 행정쟁송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된 행정사무 담당기관인 행정기관으로서의 당의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 항고심판과 항고소송 똑같아요.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청구인 누가 돼요? 피청구인이 당의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처분청. 이때 이제 피해자죠. 이거 청구인이 돼요. 청구인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행정청이 이 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위법 또는, 이거 중요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해야죠. 위법 또는 부당한 이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제 위법사항 또는 부당사항이 되죠. 네, 저 뒤에 또 다시 할 겁니다. 자,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청구인이 뭐가 침해돼야 돼요? 권익이 침해돼야죠. 이 권익 침해되죠. 이 권익은 공권 플러스 보호이익이죠. 이게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시 원상 회복 가능성이 있어야죠. 법률상 이익이 회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이제 이거예요. 청구인 적격,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배우고. 맞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책을 쭉 정리합니다. 피청구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행한 당의 행정청, 이 당의 행정청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때 처분이죠. 처분했으면 처분청. 자, 한 가지 더 부작위가 있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작위를 두 번째 썼는데, 자, 이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고요. 여러분들 이 부작위가 이 중요한데, 이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거나, 자,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를 한 경우, 자, 내가 허가는 기속행위죠. 허가는 기속행위에서 제가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행정처는 나한테 허가 처분 의무, 법적 의무, 행위 의무로서 법적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부작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아시고, 이것이 위법사항은, 자,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배우셨죠. 기속행위 위반은 뭐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량을 그르치면 뭐가 돼요? 원칙적으로. 부당이죠, 부당.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요, 재량 영역에서 재량을 그르치면 부당인데요. 예외적으로 재량 하자가 있어서 재량이 일탈남용, 흠결, 해태가 있으면 위법이 돼요. 맞죠? 네. 여기 보시고. 그러면 이때 갑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청구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여기에 직접 행정심판위에다가 심판청구서, 말로만 안 돼요. 심판청구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심판청구서를 이렇게 직접 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처분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심판청구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서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 제출할 수 있어요? 당의 행정청,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제기하고요. 이때 답변서와 함께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리 제기를 하게 되죠. 심리 제기를 하게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저 행정심판의 종류, 대상, 기관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요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행정심판의 종류를 좀 볼 것 같으면 일단 이제 항고심판만 인정된다. 이거 보았고, 그럼 항고심판만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봐보세요. 이 상대방 갑은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자 행정심판 갖다가 청구하는데 이 종류를 볼게요. 종류. 먼저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자, 이 처분은 우리 쟁송법에서는 쟁송법상 처분으로 이름되죠. 강학상 제2편에서 배웠던 행정행위라는 학문상 개념, 그죠? 강학상 개념이라고 또 해요. 학문상 그 행정행위 개념이 쟁송법에서는, 실정법에서는 처분으로 이름된단 말이에요. 자, 이 처분 개념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 5살인데,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처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류를 보시면 항고심판만 인정됩니다. 항고심판 이 종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만 인정합니다.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보세요. 대상으로 우리가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무효인 행정이 있죠. 그럼 무효인 행정은 무효 확인 심판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종류의 성립 요건 관계에 대해서 행정이 존재, 부존재 배웠죠. 행정이 존재, 부존재. 그래서 무효 등에는 보세요. 무효등 확인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이 두 번째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무효 확인 심판 있고 등에는 뭐가 들어가? 행정이 뭐가 들어가요? 그죠? 무효가 있으니까 유효, 실효. 또 행정이 존재, 부존재, 확인 심판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시력이 인정되고 있죠. 무효는 무효 확인 심판, 부존재는 부존재 확인 심판. 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내. 적극적 처분을 전제로 하죠. 그죠? 영업정지, 영업허가 철회, 이런 건 적극적인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취해서 해주세요. 적극적인 영업정지 처분, 이것이 중대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를 확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는, 자, 소극적인 처분. 그죠?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소극적인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극적인 처분. 그죠? 뭐가 있어요? 거부 처분.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배우는 이유가 허가사항을 배우고 특허사항. 특허는 재량행위예요.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이게 소극적인 처분이죠. 자, 허가는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법한 허가 신청하게 되면 행정처는 반드시 허가 요건에 따라서 적법하니까 반드시 기속행위고 허가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해줘요. 이거 허가 요건 못 갖췄어요? 나는 분명히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허가 요건의 흠결로 해서 거부 처분할 수 있죠? 이때 이게 소극적인 처분이에요. 소극적 처분. 또 제가 기속행위 허가 신청했는데, 자, 거부 처분 있으면 양반이죠. 아예 막 거부 처분도 없고 처분도 없어. 처분이 없는 거. 거부 처분도 처분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아예 처분이 없는 거, 이거 뭐예요? 부작위예요. 부작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거부 처분,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제도가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이에요. 맞죠? 네. 맞죠? 여러분들 여기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뒤에 또 반복할 건데, 얘들은 뭐로 해요? 집행정지. 우리 가구제도 집행정지죠? 가구제도. 예. 요거를 인정되잖아요. 이거 다도 종류에 섭니다. 요거는요. 이 소극적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가구제도서 임시처분. 임시처분이죠? 임시처분. 이 임시처분제도, 우리 행정심판법은 가구제도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인 수단이에요, 이거. 보충수단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가능할 경우는 임시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은 이렇게 소극적인 처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행정지는 그 개념상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개념상 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완성하셔야 합니다. 종류 다 봤어요. 특히 그러면 취해서 심판과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이거 봤는데, 요 나머지 내용은 일단은 책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봐보실까요? 446조. 자, 여러분들 행정심판의 종류에서 다시 한번 저는 좀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의 종류가 중요하고 특별 행정심판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행정심판의 종류에서 일반 행정심판 먼저 446조기 동그라미 1번 취소심판 나오죠. 자, 의의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취소심판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중요하죠. 취소에는 적극적 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다만 거부 처분의 경우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취소 심판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요거 체크하셔야 하고, 두 번째, 변경이란 취소 소송에서 달리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거부 처분은 처분의 일종입니다. 맞아요. 거부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처분의 일종인데 거부 처분은 처분의 일종이어서 이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이 대상이 되기도 해요. 대상이 됩니다. 대상 공부할 때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분명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제도가 뭐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 직접 구제수단은 뭐냐?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이게 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고 취소 심판 이거는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심판을 지킬 수도 있지만 이건 간접적인 구제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바로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심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자,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이라는 의미도 그래요. 취소 소송에서는 소극적 변경만 인정돼요. 적극적 변경 인정한대요. 왜요? 여러분들, 여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당해 행정청 처분청이 상급 행정기관이에요. 맞죠? 상급 행정기관이니까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 취소 처분을 갖다가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상권분립에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아요, 현재. 그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구제수단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수단은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근데 이건 인정 안 되잖아요. 상권분립에서 행정심판, 좀 현재 행정법은 법원이 이렇게 변경할 때, 취소 변경할 때 적극적 변경은 인정 안 돼요. 소극적 변경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심판은 상급행정기관이니까 감독청이니까요. 이렇게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취소 변경 심판이 취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서 취소 변경 심판할 때는 심판 청구할 때는 적극적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 변경도 할 수 있다. 이거고, 성질 보세요. 형성적 정성설 밑줄. 특수성 봐보세요. 청구기간의 제한, 알게 된 날부터 며칠? 90일. 자, 취소 심판 청구기간이 있어요. 이게 제측기간이죠? 90일과 180일 있죠? 자,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 취소 심판. 여기 취소 심판 보는 거죠. 취소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하잖아요.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데, 취소 심판을 갖다가 청구하는데, 이때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심판법. 행정소송도 그렇고, 행정소송의 취소 소송도, 취소 심판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어서 취소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에, 동시 또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 됐죠?
그러니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 취소 심판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심판과 동시에 또는 청구 후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동시에 취소 심판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청구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심판 청구하고 나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심리 절차의 비공개 원칙 또는 구설 심리 또는 사문 심리. 자, 사정 재결이 인정됩니다. 밑줄 그으셔야죠. 사정 재결, 집행 부정지 원칙. 행정 심판률의 형성적 재결과 이행적 재결 인정 보시고. 자, 무이동 확인 심판 나오죠. 두 번째. 요거 제가 첫 번째 점.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에서 두 번째 점 나오죠. 설명드린 대로. 성질. 자, 여러분들 무이동 확인 심판은 확인적 쟁송설 다음에 준형성적 쟁송 통설이에요. 무이동 확인 심판은 실질적으로는 확인 쟁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 그래서 이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해서 준형성적 쟁송설 통설. 특성 봐보세요. 무이동 확인 심판은 심판제 기간이 제한받지 않죠. 무유인 행정에는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법치행정의 원리 위반 여부가 그 하자가요,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요. 이런 경우는 행정쟁송제 기간 제한 없어요. 무이동 확인 심판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이동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특성 배분 3개입니다. 심판제 기간 적용 없다. 사정 재결 규정 적용 없다. 또 취소 심판과 같이. 자, 근데 세 번째 무이동 확인 심판은 취소 심판과 같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중요해요. 취소 심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결이 대세효 또는 재결이 3자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3자효 행정이 배웠잖아, 우리가. 이렇게. 제3자효 행정이, 이 제3자, 배우셨잖아요. 복효적 행정이 배우셨잖아요. 당사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결이 형성력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재결이 형성력, 판결이 형성력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네?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에게도 재결이 효력, 판결이 효력이 미쳐요. 이 재결이 효력, 이 미치는 거. 재결이 뭐? 대세효 또는 3자효. 요거는 재결이 효력 중에 뭐를 근거로 해서? 형성력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3자효가 발생한다.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3자에게 뭐예요? 참가인 적격 인정되잖아요. 참가인 적격. 그죠? 요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행정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나가서 우리 원고,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 보셨죠? 의무 이행심판 보세요. 말씀드렸어요. 성질 보세요. 의무 이행심판의 법적 성질. 의무 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래의 의무 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다 나오는 거예요. 장래의 이행쟁송 인정되잖아요. 예. 현재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시켜야겠죠. 특성. 행정심판 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은 제한이 있다.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의무 이행심판 거부 처분이나 부작이죠? 자, 근데 중요합니다. 의무 이행심판 거부 처분은 처분 일종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분 일종이죠. 처분이 행정심판 청구 기간 보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심판 청구 기간 뭐만 적용이 있다고요? 거부 처분 기간은 그죠? 요거 없죠. 됐잖아요. 부작이 없잖아요.
부작위는 개념상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니까 개념상 이 부작위는 인정될 수 없잖아요. 거부 처분은 처분이죠. 허가 신청 있어요? 이 허가 신청 요건은 흠길이에요. 그래서 허가 처분 못 내줘요. 거부 처분하죠. 됐죠? 예, 거부 처분. 그건 거부 처분을 줍니다.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는 처분이에요. 심판 청구 기간 이건 있고 없다. 자, 그런데 심판 청구 기간 됐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집행정지, 제가 분명히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한다 했죠.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된다 했죠, 제가 분명히. 그죠?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요.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건데 이거 안 돼요, 둘 다. 집행정지는 뭐만 돼요? 이거 임시처분만 되지. 요거 있잖아요, 가부제. 이거만 쓰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했던 거잖아요. 요것만 돼. 임시처분, 요거죠? 따로 됐죠.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 취소심판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사정재결. 이거 제가 하는 거 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정재결 볼까요? 사정재결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사정재결 맞춰보세요. 여기 취소심판 뭐만 인정돼? 사정재결은. 그죠? 이 취소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인정되죠, 이거? 인정돼요. 의무이행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의무이행심판 인정돼요. 이거 인정되죠. 무이동항해심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무효인정제기는 사정제기를 사정판결 안 돼요. 무조건. 안 되죠? 네. 이거 잘 비교해서 나옵니다. 됐죠? 됐고. 448쪽에 여러분들 일반 행정심판의 종류 다시 정리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도표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고, 되도록은 지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표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처음 문제 풀 때 사진 한다에서 지문을 고를 수가 없어요. 속도가 느려서. 그려봐야죠. 평소에 지문으로 이렇게 익혀두셔야 돼요. 되어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 보시고, 행정심판 대상, 개괄주의 채택이 됐죠? 예. 행정심판 대상 사항은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면, 제한을 두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이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행정심판 대상 사항의 개괄주의. 맞죠? 예, 행정심판 대상을 갖다가, 이게 포괄적으로 열어서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이제 여기서 처음 볼 것이, 우리가 볼 것이, 여기 이제 개괄주의 시택에서 동남 1번 의, 동남 2번 행정심판의 규정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에 이제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있습니다. 원칙 봐보세요. 행정청 받으시고, 처분 받으시고, 이 처분의 니은번 봐보세요, 여기. 처분에는 거부 처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됐죠?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다 되죠? 네. 자, 부작위 꼭 아셔야 돼요. 부작위 말씀드려서 부작위 처분이 없는 거예요. 맞죠? 자, 양가로 3번 배비 3개.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다만 예외, 양가로 3번 배비 3개. 자,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죠. 거기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기침만 벌으면 어때요? 우리 말단 공무원들 다 감기 걸려요. 아시겠죠? 예. 누가 감히 행정부 수반에다가 당신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 이런 거 들으면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당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대통령이 이 처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못 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심판의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예. 감히 행정부 수반에 누가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예외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450쪽에 동그라미 2번 이 법조문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 법조문 있어요. 뒤에 나와요. 자, 이 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A 처분인데 A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원에서 아이고 심리에서 청구 기각서를 났습니다. 청구 기각서를 준 거죠. 구제 못 받은 거죠. 맞죠? 그럼 A 처분과 그 재결, A 처분에 대한 재결, A 처분에 대한 재결이죠. 재결. A 처분과 A 다시 그 A 처분에 대한 결과 A 다시 재결, 재심판 청구 안 돼요. 재심판 청구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행정심판 청구만 안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재심판 청구 안 돼요. 아시겠죠? 어디로 간다?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A 처분에 대한 A 처분과 그 A 처분에 대한 재결, A 다시 재결 있죠? 이 중에서 이 원처분이 A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지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A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구제를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A 처분, 원처분이라고 해요. A 처분, 원처분. A 처분이 원처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처분이죠? 재처분. A 다시 이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했으니까 A 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결, A 처분, 원처분에 대한 재결, A 다시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결 자체, 이 A 다시라는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관련된 거. 됐죠?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행정심판법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통고처분. 여러분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면, 우리가 이제 그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맞죠? 근데 정식 형사소송 절차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경찰이 수사 단계, 검찰이 공소제기 단계, 법원이 형사재판, 공판 단계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전과자의 양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그 범죄에 대한 경미한 그 벌금 등을 과할 것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예를 들면 도로교통사법이라든지 관세법, 국세법 경미한 그 범죄에 대해서 경미한 그 형벌을 과벌할 때, 예를 들면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벌을 부과할 때는 이때 간이 특별 절차로서 통고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통고처분은 각 개별법의 근거 기준이 있을 때만 해요.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교통사법. 자, 도로교통법에 무단 행동하면 범칙금 얼마? 5만 원. 그죠? 5만 원이죠. 부과해요. 자, 이때 통고처분이죠. 예, 간이 특별 절차예요. 그러면 이때 통고처분 각 개별법에 규정되는데, 자, 범칙금 5만 원 내가 부과받았어요. 내가 참 억울해요. 경찰관이 눈이 삐져서 다른 사람, 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옷도 비슷하게 입고 있는 이런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위반했는데 나한테 범칙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고처분의 불복은 그 납부 기간 내에 있죠. 도로교통사범법 10일 내에요.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하면 돼요. 납부하면 통고처분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전과 안 돼요. 그런데 불복하면요. 불복 방법이 뭐냐면 그 통고처분 기간 내,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복 방법이고, 이때 그 기간이 딱 경과하면서 돼요. 통고처분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경찰서장이 검찰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검찰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 형사재판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거 정식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고처벌은 특별 불복 절차로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묻어요.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간이 특별 절차로 예외적인 절차고 다시 간이 특별 형사 절차니까 이거 갖다 벗어나면 다시 원상복귀, 원대복귀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안 됩니다. 항고소송, 행정소송 오면 안 돼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검찰 항고가 있고요. 검찰 항고가 있고 이에도 불복하면 재항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에 가보면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행정소송은 안 돼요. 만약에 검찰 항고나 재항고를 해서 부재 못 받았다. 검사가 내가 범죄 당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피해자인데 내가 형사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기죄로.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고 안 갚아. 화가 나서 내가 형사고소 해버렸어요. 그걸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에 대해서 내가 이 검사 불기소 처분 자에 불복하고 잘 때는 검찰청법에 검찰 항고, 고등법원에 검찰 항고를 허독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불기소 또 나왔어요. 여기서도 혐의 없음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 고등검찰에 항고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그럼 나는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아니에요. 형사법원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특별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 안 와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에서 청구인 됐죠? 청구인 맛을 얘기하자. 범상 이익이 침해된 자, 행정심판 통해서 범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자 이해돼요. 다 했어요. 피청구인 했습니다. 당사자. 자, 그 다음에 관계인 나올 거예요. 여기 청구인 적격에서 범상 이익 의미 보시고 청구인 지휘승계, 당연승계, 허가승계 보셔야 돼요. 선정 대표자의 선정 보시고 법조문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피청구인 다 말씀드렸어요. 피청구 경정. 행정심판의 관계인 우리가 관계인 뭐예요? 당사자 말씀드렸죠. 관계인은 제3자의 행정에서 누구예요? 제3자. 이 제3자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법률상 이해관계인, 즉 이해관계인이라잖아요. 이해관계인.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제3자 행정에서 상대방이라고 이해관계이죠. 또 이해관계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 이해관계청. 이 관계청 줄여 쓰겠습니다. 관계청. 됐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해관계인 제3자하고 관계청을 뭐예요? 참가인이에요. 참가인. 그 다음에 대리인 있죠. 이 피청구인에서 대리인. 피청구인에 대한 대리인. 여기도 대리인일 수 있죠. 여기 대리인. 이런 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요? 관계인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관계인. 별거 아니고 읽어보셔야 돼요. 행정심판의 관계 참가인, 대리인 읽어주시고. 참가는 신청에 의한 참가가 있고 요구에 의한 참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기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하고. 행정심판 기관인데 최근에 와서 이 법조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 기관. 이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크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자, 하나씩 볼게요. 크게 중앙행정심판기관과 일반 행정심판기관이 있어요. 보시면, 자, 행정심판기관, 먼저 행정심판기관은 심리기관이면서 재결기관이죠. 심리와 이 재결을 갖다가 어땠다고요? 일원화. 예전에는 구행정심판법에서는, 현행 행정심판법 이전에 구법에서는 심리기관과 재결기관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이 재결은 재결청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 심리와 재결을 일원화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을 갖다 일원화하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다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454쪽에, 먼저 목차를 좀 봐볼게요. 453쪽에, 법적 취임이 성격에서 이건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현재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그래서 이 재결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재결은 엄연히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청이 재결이니까 이 재결 자체가 처분이에요, 처분. 자, 행정심판위원회 동그라미 2번에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해서 기억번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점 봐보세요. 처분청 소속이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처분청 소속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좀 측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밑에 여러분들 454쪽에 제가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리가 있죠.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에서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감사원,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이 장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맞춰보세요.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국회 사무총장 소속의, 국회 사무총장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기관이 국회 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어디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제기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권한을 합니다. 심리제기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이죠. 자, 그 다음에 직권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직권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등의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나오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소청 전치를 차고도 꼭 하셔야 돼요.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청구를 해야 돼요. 조사심판원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오른쪽에 455쪽에 구성회의 등 나오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중요해요. 별 3개. 상임위원자, 여러분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3명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에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보시면 위원장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이때 상임위원을, 위원 중 4명으로 합니다. 4명 이내로 하고요. 임기 3년이고 1차에 하나여 연임 가능합니다. 내용 봐두시고, 위원 등의 제척 깊이 동그라미 4번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제척 깊이, 제척 깊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척 깊이 나오죠? 나오고, 회피 있죠? 이쪽 보시면 여기 456쪽에, 동그라미 5번 권한 및 의무 봐보세요. 이 권한과 의무 도표 나오죠? 권한에서 여기 가운데 주의 나오죠? 당구장 비쇼에 주의 나오죠? 여기에서 세 번째 점 별 3개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 권한이에요. 별표 3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 함을 꼭 아시하고. 자, 이번 시간까지 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제척 사유 여러분들 그 455쪽 그 위원장의 제척 기피 제척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제척 사유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깊이도 보시고, 그래서 회피까지 이렇게 쭉 읽어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돼요. 특히 행정심판법은 법조문과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기관이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